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adverse possession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숨지 않고 명백히 거주해야 함. 그거를 open이라고 해요. 두 번째, notorious. 이 말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otorious한 거는 그냥 숨지 않고 그냥 주인하고 맞서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continuous. 20년 동안 산 시간이 이어져야 돼요. 10년 살다가 5년 다른 데 갔다가 와서 또 10년 살았다고 해서 20년을 주정할 수는 없습니다. hostile. hostille이 아까 그거죠. 주인의 허락을 받지 말아야 되고, notorious는 아까 이제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adverse. 이거는 집 주인이 허락을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도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시험 문제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아까 또 그럼 양도가 세 번째로 지금 되는 건 첫 번째 volunteer, 두 번째 involunteer. 여기서는 사망한 사람이 양도할 때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벌써 얘기했는데 여기서 테스테이트라는 아까 우리가 유서를 안 남기고 죽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테스테이트라고 했죠. 인테스테이트. 근데 테스테이트 하면 이거는 뭐냐면 위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람 거를 그 사람은 테스테이트다. 인테스테이트는 유서를 안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테스테이터, 여기서도 TOR이 있으니까 액션을 취한 사람이죠. 유서를 남긴 사람을 테스테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지만 약간 테스테이트를 유서를 남긴 사람을 테스테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유서를 남길 때의 조건은 뭐냐? 유서 작성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 첫 번째, 유언자가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준수하고 집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 상속법은 주법이에요. 이 가정법, 상속법 이런 거는 다 주법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legal capacity. 이 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기 직전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찍혀갖고 아버지가 도저히 자기한테 재산을 안 남기고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 기운이었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지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른 형제들이 자기한테 그것도 또 항상 자기한테 다 준다고 했어. 형제들끼리 나눠받는 것처럼 분 적이 없겠죠. 사람의 욕심이 항상 아버지가 내 이름만 써놔. 그럼 다른 형제들이 그거하고 챌린지를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사망할 때 항상 법적 소송이 있는데, 그때의 다른 형제들이 갖고 나오는 건 아버지는 그때 법적으로 그거를 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서는 void다, 무효다. 일단 유서를 쓴 사람은 나이가 legal age가 되고, sound mind이라는 건 정신적인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적 나이와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 2인 이상의 증언자가 사망해야 된다. 보통 그 유서는 2명의 witness가 있어야 돼. 그래서 witness sign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사망할 때는 의사도 witness가 되고 nurse도 witness가 되고 많이 그렇게 되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복잡하게 유언장을 써놓고 또 사망했는데 유언장이 다른 데서 한 3-4개 나와. 이 사람이 또 결혼을 새로 할 때마다 또 유언장을 새로 썼어.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유언장이 신청을. 유언에 의한 부동산의 선물을, 여기도 사실 이게 잘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디바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면 디바이스는 유언에 의한 부동산의 선물인데,
UNA의 부동산을 받는 사람을 디바이스라 한다. 이것도 그냥 법정용어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하면 이게 저 기프트, 이게 유언으로 기프트 주는 거고, 디바이스 하면 그 기프트를 받는 사람. 부동산 소유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주법의 유언 검인법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다. 아까 제가 프로베이시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죽으면 누가 그걸 관리를 합니까? 프로베이시죠. 저 프로베이스는 주에 있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베이스를 거치면 돈을 많이 뜯긴다. 그래서 뜯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테스테이트, 아까 우리가 벌써 인테스트 얘기했죠. 유서 없이 사망할 경우 주법의 상분법에 따라 처리된다. 여기서 사망자의 밀착 상속인은 주도가 Under states and distribution primary 첫 번째는 와이프죠. 살아있는 배우자. 그 다음에는 애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입양한 애까지 포함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없으면 이제 천륜이라고 그러나 관련된 애로 내려가요. 네, 이게 끝났고 이거 한 챕터, 다음 챕터는 좀 짧습니다. 이 챕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타이틀 레코드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는 그 부동산의 이 기록, 이 카운티 레코더라고 해서 카운티에서 그거를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운티에 사실 직접 가서 그 프로퍼티의 주소를 넣으면 그 부동산의 모든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부동산 대리인이나 타이틀 팔리시를 타이틀을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그 타이틀 그걸 뭐라고 하나? 타이틀 하면 그 타이틀을 이런 이제 타이틀 컴퍼니에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런 융자회사나 부동산 회사 같은 데는 공짜로 그 서비스를 줘요. 우리 개인들이 그거를 타이틀 컴퍼니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100불, 200불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부동산 회사라든지 파이낸싱 회사에서는 타이틀 컴퍼니에서 자기네 인슈런스 회사를 쓰라고 그런 걸 프리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적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타이틀을 일단 찍어보죠.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소송을 하고 싶어도 조사하려면 그 타이틀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Abstract of Title이라고 해갖고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카운티에 레코드된 모든 기록을 딱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기록에는 또는 카운티의 각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퍼블릭 레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카운티에서 갖고 있는 레코드죠. 이 기록은 소유권 설정, 인과관계에 대한 통보, 우선순위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소유자, 세제 단체 채권자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코딩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레코딩이라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재산권을 다른 뭐 크게 말하면 세계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난 그 타이틀 못 받습니다. 왜냐면 퍼블릭 레코드에 해놨으면 안 본 사람이 문제지 나는 해놨거든. 기록을 해놨으면 그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후에 난 그걸 못 봤다. 그래서 나는 프로퍼티 살 때 난 그거 레코드된 거 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타이틀 컴퍼니 가서 그거 뒤지고 있는 일이 거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인슈런스를 안 사면 모를까? 근데 융자를 하면 타이틀 인슈런스를 무조건 사게 하죠. 자기네들 보호하는 게. 부동산 기록 시스템에는 증서 및 모기지와 같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의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판매를 했든지 누구한테 양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융자를 했든지 그럼 융자권에 담보가 있죠. 아니면 판결문을 받았든지 강제로 차압이 들어갔든지 그 모든 레코드와 타이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기록, 레코딩, 여기서 기록은 공공 기록의 문서를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게 그 번역이 잘못돼요. 이 레코딩이라는 게 이게 사실 기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녹음이라고 했죠.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록을 해온 행위는 일반적으로 처음 기록된 관심 분야의 법적 우선 선율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융자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first mortgage, second mortgage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융자를 집을 갖고 운이 좋게도 집에 에퀴리가 많아요. 근데 일단 지금 집에 돈이 필요해서 5만 불을 빌렸어. 그럼 first mortgage는 집을 살 때 20만 불이 있고 그럼 내가 secondary 또 융자를 5만 불 더 빌린 거잖아요. 근데 요새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 떨드까지도 해줬는데 요새는 떨드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1차 순위가 있는 은행이 그 집을 만약에 차업 들어가면 20만 불을 갖고 있는 은행이 20만 불 먼저 갖죠. 집을 20만 불 언더로 팔았다 그러면 세컨은 갖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에 20만 불, 근데 만약에 세컨이 봤을 때 1차가 이걸 팔으면 지네 용자만 딱 챙기고 높은 가격을 출하 안 할 것 같은데 그럴 땐 세컨이 들어가서 차업을 시작해요. 세컨이 만약에 5만 불이 갖고 있다면 지 생각에 지가 25만 불 이상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24만 불에 팔려도 4만 불을 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컨이 차업을 하면 세컨의 책임은 뭐냐면 1차 돈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2차를 저희가 남는 돈을 갚게 되죠. 노리스. 이 레코딩의 제일 중요한 말은 왜 그래? 노리스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대한 대중에게 대한 퍼블릭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놓은 거를 우리가 컨스트럭티브 노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컨스트럭티브라는 게 사실 번역을 하면 뭐 건설적인 그런데 컨스트럭티브 노리스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줬지만 내가 카운티 레코드에 타이틀 내가 그 담보를 올려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카운티 레코드에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어도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카운티 레코드를 찾아보아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후에 내 융자에 대한 담보를 나는 못 받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판결문이나 그래서 융자를 줄 때는 무조건 레코딩을 해놓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임무는 끝난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 주는 사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아무 담보 없이도 잘 줘요. 그래서 다 못 받아요. 그게 그리고 서류도 없어. 왜 그런 서류가 없냐? 서로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근데 그 미안이 후에 그 원수로 바뀌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2만 불을 빌려주면 2만 불 약속을 받고 레코딩을 해야 돼요. 집에다가. 그런데 그 레코딩을 만약에 해놓으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집을 팔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이 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팔았어. 그럼 내가 그 레코드를 해놓은 이상 그 거기서 집이 남는 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페이를 해야지만 타이틀이 넘어가죠. 그게 컨스트럭티브 노리스예요. 내가 누구와 그 사람이 집을 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나는 세계 전체에다가 노리스를 준 거예요. 난 여기 기록해 넣었고
누구든지 내 거 페이 오프 안 하고 이걸 사? 그러면 넌 거기서 책임져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가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퍼블릭 레코드라는 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서 내가 올려놨으면 나온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노리스라는 건 액츄얼 노리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그런 제도. 오케이. 도큐멘트 이거는 공공기관에 보관된 문서는 세계에 통보됩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의 육체적, 열정, 건설적인 통보로도 작성됩니다. 이게 좀 말하신 말이 죄송한데 Physical, passional property also serve as constructive notice. Physical passion? 이게 뭐가 단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책에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다 있는 거야. 계산의 육체적 Physical possession이겠지. 포지션. 예, Physical possession of property.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그 비즈니스를 내가 빼앗았다 했어요.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그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놀러 앉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강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옛날에는 옛날 법에 미국 법에는요 self-help라는 게 있었어요. self-help. 그건 뭐냐면 누가 내 물건을 갖고 도망쳤어. 도둑을 맞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가서 그 물건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요새는 경찰을 불러야 되죠. 그러면 내가 노력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실 physical possession property는 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경찰을 부르든. 그러니까 뭐 옛날 법이지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구매자 또는 대금업자는 이자를 분별할 책임이 있다. Purchaser or lender is responsible for doubling the interest. 이거는 지금 파이낸싱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을 사는 사람이나 은행은 responsible doubling 여기서 말하는 그 interest는요 이게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또 말이 interest는 소유권을 얘기해요. 소유권을 더저닝이라는 게 사실 더저닝이라는 건 이렇게 구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거를 자기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그거를 이게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체인 오브 타일. 이 체인 오브 타일이라는 거는 옛날 그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록이 계속 어떤 주인이 누구한테 넘어가고 어떤 은행에서 융자 갚았는데 그 돈을 언제 갚았으며 이 기록을 보면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내가 카운티 가서 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 200불 주고 그냥 오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부동산 회사나 파이낸싱 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공짜로 줄 수 있고. 여기 번역을 안 했네. 여기서 chain of title does not include lien or encumbrance or any other document nor directly relate to ownership. 이 chain of title에는 주로 ownership만 변경한 것만 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뭐냐면 카운티 레코드에 가면 거기는 소유권 바뀐 게만 있기 때문에 융자, 담보, 판결문까지는 카운티 레코드에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타이틀 파리스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그 타이틀 컴퍼니에서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어요. So if the ownership cannot be traced through unbroken chain,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줬는데 갑자기 이름이 딱 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타이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갭이 있어. 그리고 세 사람 이름이 시작돼요. 그 말은 그 주인이 타이틀을 누구한테 줬는데
받은 사람이 레코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후에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줬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가 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전까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 그걸 조사했지만 현실적으로 요새는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요새 컴퓨터를 타겟 컴퓨터 찍어보면 쫙 나오고 오도하면 그냥 하루 아침 만에 리포트가 오기 때문에 뭐 옛날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타이틀 서치 and obstructive title. 이게 지금 이 타이틀 서치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타이틀 서치가 그 퍼블릭 레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여기서 full obstructive title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그 타이틀 policy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full obstructive title이라는 말은 저를 잘 안 쓰는데 이게 summary of report what title search found in public record person who prepared this report is called obstructive.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이 타이틀 리포트를 정리하는 사람이 이름이 obstructor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정리하는 사람이냐? 그럼 그냥 obstructor인데 요새는 누가 하느냐? 타이틀 컴퍼니가 하죠. 그럼 타이틀 컴퍼니를 obstructor라고 그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obstructor라고 하나. 근데 여기서 타이틀 서치는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카운티에 가서 직접 그 이름을 쫙 보려면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아요. 타이틀 컴퍼니에 그냥 얘기하면 해주는데 내가 왜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그 레코드를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옛날에 뭐 법대나 이런 데서는 또 뭐 타이틀을 어떻게 설치를 또 하느냐 그런 것까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카운티 레코드 가서 찾을 이유도 없고 타이틀 컴퍼니에 오더하면 그냥 오는데 내가 왜 타이틀 컴퍼니에 가서 그거를 그리고 그게 뭐 하여간 그렇게 또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 컴퍼니처럼 한정에 쫙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에서 옛날 책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라이드 찾아서 보잖아요. 뭐 요새는 또 그것도 구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이 아니라 뭐 잡지나 무슨 어떤 뭐 누가 발표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슬라이드 해서 슬라이드 찾아보고 그랬는데 카운티 레코드 하면 옛날 기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컴퓨터로 쫙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실 일도 없지만 시험상 그런 게 있다. 오케이, 마케터블 타이틀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셀러가 그거를 팔 수 있는 그 타이틀을 넘겨줄 수 있는 타이틀을 마케터블 타이틀. 우리가 마케터블이라는 말에 팔 수 있는이죠. 팔 수 있는 타이틀이 되려면 여기서 첫 번째 이걸 제가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serious defect나 그런 그게 없다는 거야 되고 그래서 disclose no serious effect, serious's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타이틀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exposed 그 사는 사람한테 이 집의 프로퍼티가 어떠한 법적인 소송, 리티게이션이나 그런 데 걸린 게 없어갖고 사는 사람은 quiet enjoyment of property. 그래서 again, quiet enjoyment of property가 그냥 그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냥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convince a reasonably well informed prudent purchaser acting on business principle with the knowledge of fact and their legal significance as a person could say 여기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는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후에 어떠한 문제 없이 그 집을 팔고
담보를 받아서 융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켓러블 타이틀은 아까 우리가 말한 뭐 제너럴 워런티 디드는 셀러가 그거를 보장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마켓러블 타이틀은 그냥 타이틀에 하자가 없는 거를 그냥 마켓러블 타이틀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컨스트럭티브 노티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내가 카운티 레코드에 기록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으면 자기가 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레코드를 함으로써 세계에 통일을 했다 그거잖아요. 액츄얼 노티스라는 건 실제 어떤 사람들한테 그거를 통지를 준다는 건데 여기서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공공 기록을 수색했거나 재산을 조사. Individual who has searched the public title or inspected the property has acted. 어떤 사람이 카운티 레코드에서 직접 기록을 조사했으면 그거를 actual notice라고 해요. 근데 if can be proved that the individual has actual notice of property right, the person cannot use like a notice such as on record deed to justify. 개인이 실제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집을 파는 사람이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융자를 내가 받았어요. 10만 불. 이렇게 얘기를 액츄얼 노티스라는 건 직접 알려주는 걸 받았다고 그러면 후에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카운티를 조사해 봤는데 만약에 레코드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줬으면은 컨스트럭티브 노티스가 없었어도 이건 레코딩을 그때 안 했어도 액션 노티스를 했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다. 이건 집을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하시면서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다만 얘기하려는 것은 컨스트럭티브 노티스와 액션 노티스의 디퍼런스를 알아라.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레코딩을 해놓으면 끝. 액츄얼 노티스는 손님한테 직접 내가 이 집에 담보 잡고 60만 불 했습니다. 아니면 내 집이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법적 소송이 있는 건 사실 법원 기록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리스펜던스를 상대방에서 걸어놨으면 모를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션 노티스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는 벌써 얘기했죠.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 누구든지 먼저 올리면 순위 그 사람이 그 집을 판매하거나 창업하거나 어떨 때 먼저 자기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좀 unrecorded document는 기록하지 않은 문서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real estate tax와 special assessment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스페셜 어세스먼트가 나오나요? 제가 스페셜 어세스먼트 후에 또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부동산세를.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밀렸잖아요. 그런데 후에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세를 누가 매기면 그건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매기는 거잖아요. 카운티에서 이 사람이 밀린 리얼에스테이트 텍스에 대해서 레코드를 안 해놨다 하더라도 그 집이 팔릴 때는 제일 우선이 있는 건 정부예요. 카운트에서 지네 밀린 텍스를 제일 프라이어티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나온 거는 그거 없이 리얼에스테이트 텍스 안 나오고 스페셜 어세스먼트라고 나와요. 스페셜 어세스먼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갑자기 세웠어요. 깜깜한데. 그리고 나한테 세금을 내. 너네 프로퍼티를 위해서 가로등 달았으니까 한꺼번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세금을 두세 번 나눠서 내. 그게 스페셜 어세스먼트예요. 어떤 때는 길을 늘렸다, 포장을 했다. 근데 뭐 집주인은 누가 하라고 했네요. 그렇지만 꼭 내 프로퍼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지만 내 프로퍼티에 내가 이익을 봤으면 스페셜 어세스먼트가 텍스가 붙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세금까지 같이 어세스먼트도 카운티가 내 집에 린을 안 걸어놨다 해도 후에 내가 내 집을 팔거나 어떨 때 그러면 레코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타이틀 컴퍼니에서 그걸 다 찾아내요. 타이틀 컴퍼니라는 건 자기네가 거기에 대해서 타이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틀 컴퍼니가 만약에 스페셜 세트먼트를 먼저 안 주고 그렇게 했다면 타이틀 컴퍼니에서 지네가 카운티에 후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카운티 레코드가 모든 밀린 텍스 어세스먼트까지 다 기록을 일단 카운티에 있는 레코드 보고 텍스 디비전 거기까지 알아보고 스페셜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만드는 게 타이틀 컴퍼니 폴리시. 그래서 타이틀 컴퍼니가 자기네가 인슈런스를 주는 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고 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를 일으키면 타이틀 컴퍼니가 그 책임을 져요. 인슈런스를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right record는 안 됐지만 제일 우선을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 세금이나 스페셜 세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그 린이라는 거는 융자 담보증거라든지 판결문을 받은 거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통지는 레코드 사무실이 아닌 출처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는 이런 융자 기록이라든지 판결을 받은 모든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그럼 내가 어디서 찾습니까?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를 알아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세무서, 특별평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세금 납부 분서는 세무서 사무실, 납부 영수증 및 지차제 편지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텍스는 텍스 오피스에 가야 되고 만약에 municipal utility 어떤 스페셜 어세스먼트를 붙일 때가 있으면 시까지 가서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 거기 요새는 자기가 가진 않아요.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다 하는 거지.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체인 오브 타이틀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지 말아서 체인 오브 타이틀은 이런 린이나 담보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이 체인 오브 타이틀은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에선 집 주인 바뀐 기록만 있는 거지 담보물이라든지 판결문의 거는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서 체인 오브 타이틀 지문이 나오면 거기서 린이나 아까 말한 인컴브런트라는 건 그런 그 어세스먼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찾을 수 없다는 거. 여기서 깨지지 않는 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 타이틀의 제목이나 클라우드의 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조용한 정책에 대한 소송을 벌이는 법원 소송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체인이 아까도 말했듯이 중간에 벼요. 그러면 일단 빈다는 말은 레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3자가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줘요.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른 소유권 있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나?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법원에 가서 그 프로퍼티가 누구 건가 소유권을 법원 소송에서 갈라야 되죠. 그런데 글쎄 저희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거짓다가 그렇게 이게 옛날 시대에 자기가 가서 레코드하고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뭐 타이틀 컴퍼니가 이렇게 제도를 한 지가 뭐 저는 한몇 세가 50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로 없죠. 타이틀 서치는 이거 아까 한 이게 그리고 여기 저희 번역이 안 되는데. 어떤? 저희 나눠준 거에. 나눠준 거에 번역이 없어요. 네네. 이거 그 번역이 없으면 구글
구글 트랜슬레이트 네. 그리고 셀폰 그냥 저도 사실 이게 왜 번역이 이렇게 까다롭지 않으면 저도- 아니요. 교수님 거는 지금 아래 해석이 있잖아요. 어? 원문하고 해석이. 어. 근데 저희 거 없어요. 그렇죠. A 없는데 A 저도 구글 트랜슬레이트 쓴 거니까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아, 구글 근데 네. 요새 구글 트랜슬레이트 많이 낮았어요. 옛날 거보다. 네, 그리고 그래갖고 많이 빠졌어요. 파일비 리퍼스랑 뭐 네. 안리콜 닥터맨 그런 것들 안 써져 있어요 여기. 거기 그러니까 네. 번역이 안 돼 있다고. 아니 번역이 안 되니까 원- 그냥 빠졌어요. 여기에 네. 이게 여기 없어요? 그런데요? 마켓 타이틀이 어. 읽고 나서 어느 바로 게 설명을 어느 또 거 했는데 넣고 뒤로 어느 거 가야 넣어요, 돼. 그럼?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뒤로 다시 가야 돼. 하나 이건 어디? 내가 이걸 먼저 했는데 다 근데 어쨌든 이거 다 아까 했어요.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실수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 하셨어요. 다 했죠. 네. 이게 지금 타이틀 인쇼는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맞아. 이건 했고 어떻게?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 이거 거꾸로 누르면. 그래 다 하셨어요. 오케이 풀폼 오너십은 이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이 말결합을 하라 할 수 있다는 증거고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실제로 획득되고 그 제목이 유가다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Granting is assured that ownership actually being acquired and title is marketable. Certificate of title, title or total certificate company used to possess. 이게 그 사는 사람은 그 타이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를 마켓able 타이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 타이틀 인슈런스가 나오네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Certificate of Title이나 타이틀 인슈런스나 또 다른 말은 Torrent Certificate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로가 오너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폴리시가 여기서 나오고 Certificate Title 여기서는 Certificate Title이 아까 말한 그 타이틀 폴리시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기록을 검사하여 제목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제목 검색 이 증명서는 소유권 회사 이게 번역으로는 모르겠고 Certificate Certified Condition of Title based on examination of public record Title Certificate may be prepared by title company, license abstractor or pen. 그러니까 타이틀 컴퍼니에서 그 서류를 준비해 주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타이틀 컴퍼니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어브스트랙터가 하든지 변호사가 합니다 하는데 요새 시대는 그냥 타이틀 컴퍼니에서 다 해요. 어터니가 타이틀 컴퍼니의 타이틀 오더해서 보지 자기가 직접 그거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이틀 인슈런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타이틀 인슈런스인데 소유권 보험 보험 계약자가 소유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카운트에 있는 레코드 텍스 기록 그리고 또 시에서 무슨 특별한 부가 한 거 있냐 이런 것까지 시대가 다 조사를 해서 지네가 하자가 없으면 타이틀 인슈런스를 주죠.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하자라도 지네가 책임질 만큼 그러면 인슈런스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 제가 이때까지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인슈런스 안 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LA 쪽 무슨 트랜잭션이 있을 때. 그래갖고 그거는 법원에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거는 우리가 인슈런스 해줄 수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때 그건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소송을 만약에 중간에 아까 말했듯이 레코드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소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죠. 법원에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면 법원에서 광고내. 그것도 컨스트럭티브 노리스잖아요. 광고를 그러면 너 로컬 그 부동산이 있는 신문에 광고를 한 달 동안 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증거를 그냥 남기는 거죠. 그래도 다른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 있는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소송할 때 어떤 사람을 한국에 나가 버렸어요. 특히 이혼할 때
와이프가 꼴 보기 싫다고 짐 정리해서 한국을 나갔어. 이혼은 기록이 안 됐어. 남자가 새 장가를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법원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라고. 와이프는 한국 나가는데 여기 신문에 광고를 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컨스트럭티브 노리스예요. 일단 할 건 다 하라 이거죠. 와이프는 한국 나가서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 이혼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만 그것도 신문 광고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법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이거 9시간 넘었어요. 그냥 시간을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미스테이크 찾으시면 또 카톡 올리세요. 나 그거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이것도 미스테이크가 있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다른 거야? 머리가 안 돼. 사랑을 보십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책을 여기 원래 저희 누가 써놨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먹는데 화요일날 내가 여기 제가 오사장한테 그거를 연락을 해서 하나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사장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강사라서 제가 그거를 그 주제는 사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예. 네. 우리 카톡 있죠? 제가 없는데. 카톡 멤버의 한국 사람 멤버를 뭐 이 방을 만들었던데 누가 사장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예. 이 전화번호 아시죠? 예. 그러면 전번에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텍스트를 좀 치세요. 예. 그 근데 전화를 하시던데. 많이 빠져먹어갖고 다시. 예. 교과서 좀 준비해달라고 그러죠. 예. 근데 시험도 봤거든요, 제가요. 네. 시험 봤는데 너무 헷갈려요. 약간은 제가 사실 오늘도 네. 우리가 보면 너무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네.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거